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상민 그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한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전직 국무위원 중에는 두 번째입니다. 김용현에 이어서 네. 굉장히 중대성 있다고 본 것이겠죠. 네. 당연히 지금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완전히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약간 시대 코미디도 아니고 네. 이렇게 봤더니 근데 단전단수가 써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무슨 소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화해서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전단수 지시가 군을 국회에 투입한 거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가장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영장이 당연히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 경향신문 사설 보니까 구속하라 이렇게 썼던데 생명수를 끊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언론사 특정 언론사 방송국 같은 경우에 단전단수를 했다면 대혼란이 그렇죠.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대혼란을 초래해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 사무의 핵심 수장에 해당하는 그렇죠. 이상민 장관을 구속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사가 되는 것이고 네. 저는 동시에 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상민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혹자는 30매덕, 이상민 장관은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압수는 하지 못했지만 관련된 증거를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네. 그 행방을 찾아서 이 돈의 용도가 뭐냐 그거를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선후관계 문제인데 그 내란 특검이 개문 발차를 하고 나서 한덕수를 먼저 불렀단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상민을 불렀는데 이상민부터 영장을 치니까 그러면은 왜 이상민부터 치는 거지라는 물음을 갖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상민이 더 확실하다고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다음에 문건을 같이 CCTV상 이렇게 열람하고 이런 것보다 실제로 이상민은 단전단수 지시를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얘기했듯이 네. 군인 투입하고 그 똑같은 정도의 저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예 단전단수를 하면 정상적으로 한전 쪽에 불러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소방관을 되시키고 그거 가서 도끼로 이렇게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내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이후에 바로 지금 아마 이상민 팀, 한덕수 팀이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부에는 그러니까 이제 네. 속도를 낼 때 가장 명확한 게 이상민 팀이 먼저 이렇게 속도를 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바로 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12월 3일에 국무회의는 정말로 처참한 그렇습니다. 비법적이고 여러 가지 초월한 그 사상 초월의 그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유의 그런 그 회의였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국무회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고 실제로 지금 그 윤석열의 국무회의라는 것은 제가 과거 기록들 읽어보니까 토론이라는 게 회의록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국무회의 의사봉을 친 다음에 따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 봤더니 오늘 국무회의를 생 라이브로 그냥 실황 토론을 중계합니다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 동접이 하락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이렇게 그 동접 경쟁에 합세를 해가지고 피바람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정답 진짜. 너무 괴로워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까지 영업을 생방송으로 봐야 될 방송이 늘었어 지금.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국무회의가 재밌으니까 전부 거기 가서 댓글창 그러니까. 동전이 막 빠지는 거예요. 대통령님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라이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주위에서도 그게 너무 재밌대요. 타운홀 미팅 이런 게 네. 그래서 타운홀 미팅도 저는 진짜 웃기거든요. 진짜 그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 파란색
그 해수부 노조 위원장 아닙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십시오. 딱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뭐 가족관계 이런 거 갑자기 세종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러면서 점점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서 주 4.5일째를 해수부부터 빵 터지는 거예요. 자중해서 너무 생활 밀착형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만민공동회 보듯이 그 그러니까요. 타운홀 네. 미팅을 보는 거고 이제 저는 국무회의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국무위원들이 긴장하셔야 된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왔다가 그렇죠. 답을 해야 되니까. 예. 윤희숙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말대로 다구리 당할 수 있다. 아니 오늘 보니까 주제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었고 네. 1시간 20분 동안 KTV와 SNS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가 됐는데 여간 국무회의 심층 토론이 국민들 앞에 버젓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역대 정부 네, 중에서도 처음이죠. 사상 네. 처음인 거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포스코 ENC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네.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은 직을 걸어라. 그냥 아예 얘기해버리고 직을 거세요.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게 아니냐고 했다는데 이러면서 국무위원회 목숨도 국민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보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SBC를 찾아가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주는 상황에서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다들 네. 국민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발적이 아닌 사회 구조 이거를 정확하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동부 장관한테도 나처럼 잘해봐라 이제 이렇게 좀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구조로 가서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장관들도 더 솔솔수범해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김영훈 장관하고 통화했어요. 아 진짜로? 너무 괴롭다는 거. 아니, 그때는 가만히 있어 보라. 자기도 노동자 출신이고 철도 기관사 출신이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세게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더 세게 나오니까. 근데 분위기는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뭔가 뜨거움 같은 거를 느끼신다고.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예, 그리고 국무위원 그러니까 오늘 처음 공개가 됐지만 비공개 회의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국사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뜨거웠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 느낀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날 제가 스케치 여쭤봤더니 이런 정도 분위기라면 진짜 세상 많이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산재 사망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예. 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회사에 갔는데 죽어서 돌아와? 이게 나라야? 이게 말이 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매주 목요일마다 불시점검의 날, 내일 모레네요. 불시점검의 그러네요. 날을 예. 정해서 어디든 현장을 간다. 현장을 간다? 현장을 불시에 가서 안전점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장관이 한번 왔다 가면 그 현장 달라집니다. 완전 네,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요. 예. 그리고 우리 동네에 왔는데 니네 동네 갈 거야라는 예고가 뜨면 다 조심합니다. 그렇죠. 그 SPC 보십시오. 이틀 만에 바로 그냥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2시간을 맞교대로. 예. 그것도 SPC 사장이 끊임없이 맞교대가 아닌 것처럼 막 애둘러서 설명하니까 대통령이 빡친 거예요. 그게 맞교대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 나흘을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살기가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김영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게 직을 걸라고 산업재해 문제를 직결을 시켜놨고 또 안규백 신임 장관한테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방일보 기강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그 얘기 뭐냐? 안규백 장관이 취임사를 썼는데 거기에 나온 핵심적인 내란과 관련된 비판들을 쏙 빼고 우리 군장병들한테 국방일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 있어요. 이거는 감사거리 아닙니까? 이건 솔직히 일부러 뺀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군기 잡으라고 하는 얘기가 군기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보면 무슨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잘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보통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검토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검토해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특히 네. 대통령 너무나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어느 일에 가지고 잠깐 잡아서 이렇게 1시간을 토론을 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책을 내오잖아요. 오. 이래야 진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뭐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러다 5년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그걸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하나 해결해야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방일보도 곧 바뀌겠는데요. 한 2, 3일 있다 기사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이고요. 보니까. KBS 기자 출신인데 네. 이분이 후배 폭행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후배 폭행으로 사건 돼가지고 기사도 나고 이랬던 그랬구나.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다가 지금 이 그 국방홍보원 원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대통령실 맞은편이 국방홍보원이에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저는 국방홍보원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아, 오가는 길이구나. 예, 오가는 네. 길이 딱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 합참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맞은편 건물인 건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화한 것도 그 소수 극우 관계자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저 가짜다. 그런 사실 없다. 자작극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일면에서 기사를 삭제해버리라고 지시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그런 일도 없네.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거 그렇죠, 보지 마. 네. 예, 절독 시켜버리고 뭘 넣냐? 스카이데일리 넣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국방홍보원장을 하면서 국방일보에 신문 편집을 하고 있다. 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늘 당장 처리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분의 네.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에휴. 이 사람이 임기를 채우고 떠나려고 이제 작심을 한 것 같고 관련해서 국방일보 기자들이 지금 양심 선언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국방안보 태세를 지킬 수 없다. 특히 국방일보는 군인들이 보는 신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신문 볼 수 없다면서요. 맞아요. 네, 일간지 같은 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그 관세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8월 1일에 답안지를 받아들게 돼 있죠. 네. 그 상호관세를 얼마나 매길지에 대해서 결과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정상으로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재밌는 그 외신 기사를 본 게 그 트럼프 측근들이 각국의 정상들한테 조언하는 내용이 봤더니 트럼프는 직접 통화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한 정상들이 누구냐면은 단골 수다 메이트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다음에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네. 그다음에 스타머 스타머. 영국 총리랑 이제 통화를 자주 하는데 정말로 일반 전화로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들도 사실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 거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은 한번 걸어봐라 이런 얘기하던데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한번 통화했을 때도 보니까 되게 대화를 잘했다는 게 외교가에 정해지는 얘기인데 전화를 한번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보시기에. 예. 아, 전화했다가 독박 쓸까봐. 지금 일본이 5,500억 불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 지금 6천억 불 하고, 네. 거기다가, 무슨 에너지 값으로 우리 돈으로 한 1,078조인가를 더 네. 비용을 지불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일본은 쌀 개방했죠. 뭐, 여러 가지 소위 이제 말이 좋아 협력이지. 삥을 확 뜯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딱 사흘 남은 겁니다. 8월 1일까지.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이 맞아요. 관세 협상 문제가 분위기가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국익이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 요소도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 분야와 네. 관련해서는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쌀 개방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긴 한데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에요. 우리부터 머리 깎는다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막 광화문 광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해법이 없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정책실장 안보실장 브리핑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른바 이제 조선일보 발로 나온 조선동맹입니다. 조선동맹. 조선업. 그러니까 마스가라는 표현을 어제 이름은 잘 산자부에서 지어요, 보니까. 이름은 잘 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똑해.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업에 너네 사양 산업으로 간 미국의 조선업을 대한민국이 살려주겠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받을지 액수가 잘 그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지는 네, 않아서. 수백억밖에 안 그러니까요. 돼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내부에서 특히 농수산이 이런 걱정이 너무 이런 많죠. 분들 너무 걱정이 네.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아까도 이게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시해도 나중에 자기가 더 그렇죠. 막 찍찍 천억 긋고 불- 5천억 막 긁고 쓰니까 그냥. 사자 예. 5자로 막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걱정이 이게 지금 단지 이렇게 막 국내에서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차원을 넘어선 진짜 깡패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강대국 힘을 막 느끼는데 어떻게 협상 잘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지금 뭐 물론 외교안보에 잘해줄 거라고 네. 믿습니다만은 예, 조선업으로 어떻게 좀 승부를 잘 아니, 맞서가 저는 이제 또 한 예.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그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대통령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미 측에서는 언제나 안보와 경제를 엮어서 패키지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 비중을 2.3%인데 5%로 올려서 미국산 무기 더 사라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후려쳐서 이제 더 땡겨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국방비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트럼프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문제도 이것을 한국에게 무조건 다 떠넘기려고 해요. SMA라고 이것은 특별협정에 따라서 국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꾸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계속 질질 끌려다닐 거냐. 저는 이시바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가는 국민들에게 특히 여권의 반발에 상당히 역풍분다? 예,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조금 협상의 지혜를 발휘해서 네. 조선협력도 좋지만 이 외교와 그 안보와 그리고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이런 협상 전략도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기표 의원을 협상에 투입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아까 이제 그 표도르라는 표를 쓰다고 했는데 그 표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도르라고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외신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아까 했던 네. 얘기 연장인데 마크롱이 트럼프랑 통화할 때 누가 옆에서 엿들었나 봐요. 참모가. 그럼 기사로 작성이 됐는데 형제처럼 지낸다고 하면서 마크롱이 그 트럼프가 마크롱의 그러니까 이름이 엠마뉴엘이잖아요. 네. 그럼 에마뉴엘 르르르 이런데 그러면 마크롱이 트럼프가? 그 마크롱이 트럼프한테 네. 도널드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기사 내용이에요. 뭐야? 저는 표도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협상의 주체로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네. 예. 갑자기 좋은 협상 주체로 말씀.